안녕하십니까. 간첩단 의혹 사건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오히려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과 7월에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덮어씌우기라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들의 비판입니다. 민노총 소속 핵심 간부들이 지난 2017년부터 해외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여러 차례 접선한 것이 탄로나자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법상 북한 공작원과 허가되지 않은 접선을 하는 것은 모두 현행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접선하기 쉬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반국가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런 사실은 슬쩍 덮어놓고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정부의 공안 탄압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지금의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는 반정부, 친북, 반미 등 정치 이념 투쟁에 집중하는 반정부 단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는 2020년 12월 이석기와 같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양경수는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같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고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동문입니다. 그 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을 하며 각종 반미 집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동안 수배 생활을 하는 등 노골적인 반정부 친북 딱지가 붙어있는 자입니다.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 노총위원장과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 등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서슴지 않고 전국의 물류와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대한민국 경제에 목을 비틀려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기들의 궁극적 목표인 체제 전환을 위해서라면 안 하는 짓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전국적인 간첩망을 통해 활약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통제경제인 북한식의 혹독한 독재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들은 우리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혼란과 공론 분열을 통해 단합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반미운동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무력적화 통일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간첩활동이고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아서 저놈들의 요구대로 몰래 뒷받침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진보당과 민노총 등의 연루자들이 그런 짓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국정원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이
증거인멸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청년 출신 관계자들과 조직 내 주요 인물들이 보안 수칙에 따라서 각종 증거, 유력품들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노총은 20일 하드디스크와 문건 뭉치를 폐기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간첩단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북한과 연계된 게 사실이라면 북한 지령에 따라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간첩 활동이라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던 실무진 조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가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던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 8월 15일 자주평화통일대회 등에서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국가안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국정원 기능과 정보가 무사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 더 많은 간첩단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작태는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 탄압입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행위를 수사하는 것도 공안 탄압입니까?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국고보조금 등 매년 수백억 원을 쓴 민노총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로 툭하면 반국가 반정부 시위를 기획, 동원, 충동질해왔습니다.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지도부의 연봉과 엄청난 판공비 등은 장관급과 국회의원들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돈인데 언제,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론은 제멋대로 하며 잘못 가고 있는 노조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분노하는 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